안녕하세요. 김필수 자동차 연구소의 김필수입니다. 오늘 주제는요. 광주 글로벌 모터스, 우리가 GGM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죠. 그 GGM이라는 자동차 위탁 생산의 미래에 대한 부분들, 더불어서 경차가 어떻게 될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말씀 드리고자 합니다. 아시겠지만 국내에서 이 자동차 공장을 지은 것이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재작년에 본격적으로 준공을 해서 경영의 SUV를 생산하기 시작했다는 것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죠. 국내 자동차 공장을 진 이래 약 20년 정도 만에 진 것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최근에 들어와서 앞으로 이 국내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짓겠다는 선언이 또 하나 있었죠. 기아차가 경기도 화성에다가 우리가 PBV 목적 기반 자동차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이 공장을 2024년이나 2025년에 준공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여기에 생산되는 PBV 목적 기반 자동차는 약 25만 대에서 30만 대 정도가 될 것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또 전기차가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면서요. 국내 전기차 전용 공장이 없죠. 이거를 기존의 공장을 좀 바꿔서 짓는 것도 현대차 그룹에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기아차 소아리 공장을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바꾸는 부분들을 발표를 했었는데 노사 간의 합의가 제대로 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도 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울산 공장 같은 경우에도 아마 상당 부분이 이제 전기차 라인으로 바뀌지 않을까 이렇게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 바이든 대통령이 내한했을 때도 미국의 조지아주에다가 역시 현대차가 한 6조 원 정도를 투자를 해서 향후 3, 4년 이내에 한 25만 대에서 30만 대의 전기차 전용 공장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현대차와 기아차의 차세대 전기차 모델을 생산하겠다고 발표를 했었죠. 그만큼 전기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는 국내의 자동차 공장에 대한 부분들인데, 국내의 자동차 공장을 많이 지어야지 역시 일자리 창출도 되고 먹거리가 풍부해지겠죠. 그리고 이걸 가지고 완성차를 가지고 수출을 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지 생산 공장을 늘릴 수밖에 없습니다. 바이든 대통령 비롯해서 미국도 자국 우선주의를 강조를 하면서 미국에서 배터리를 만들어라, 미국에서 전기차를 만들어야지 인센티브를 주겠다라고 선언을 했기 때문에 현지에다가 전문 자동차 공장을 만드는 부분은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해외 공장과 더불어서 국내 공장 유지를 얼마큼 잘하느냐가 아마 균형 잡힌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먼저 말씀드린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이 공장이 준공이 되면서 여러 가지 시사하는 바가 컸었죠. 실질적으로 광주나 전남이 경상도 쪽에 비해서 좀 소외되고 중점적인 산업 기반이 좀 약하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광주 지역에 이러한 GGM이 준공이 돼서 차를 생산한다는 것 자체는 현지의 발전에 상당히 기여하면 당연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공장이 준공되기 전까지요, 굉장히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한 6, 7년 정도가 기울어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또 광주나 전라남도 쪽도 그렇고 자문위원이다 보니까 각 지자체에 소속은 많이 돼 있지만은 그쪽 신경을 많이 썼던 사안이 GGM이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저도 그 과정을 유심히 잘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예타 사업 같은 경우가 많이 제외되어 있었지만은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예타 사업을 통해서 통과하는 과정부터도 굉장히 어려웠던 과정이었어요. 근데 거기서 잘했던 거는요, 산학 연관에 똘똘 뭉치는 노력이 힘을 받아서 빛을 발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광주시를 비롯한 공무원들의 노력은 칭찬해도 부족하다 이렇게 볼 정도로 똘똘 뭉쳤습니다. 현지 노조들도 힘을 받쳐주면서 광주에다가 자동차 공장을 유치해야 된다는 논리가 설득력을 얻었었고요. 또 광주나 전라남도 쪽의 어떤 공무원들의 노력이 다른 지자체에서 참고가 될 정도로 어떻게 해서 이런 걸 유출했었고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대한 부분들은 상당히 많이 저한테도 질문을 할 정도로 상당히 주목을 많이 받은 사례가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준공한 것이 바로 GGM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도 자문해준 입장에서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좀 일조를 했다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준공을 해서 나오는 경영 SUV 역시 최초의 차죠. 경영 SUV라는 캐스퍼라는 모델이 나왔는데 이 모델이 굉장히 깜찍합니다. 그리고 귀여우면서도 경쟁력이 있다 보니까 국내에서 인기를 굉장히 많이 끌었던 것이 캐스퍼입니다. 지금도 상당히 많이 인기를 끌고 있죠. 그래서 이때 이 GGM에서 나오는
이 위탁 생산에 대한 부분들은 1대 주주가 광주시라고 보시면 돼요. 광주 이 그린카 진흥원이 이제 1대 주주고, 그 다음에 2대 주주가 현대차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차나 기아차가 GGM에다가 위탁 생산을 해주는 이런 그림으로 되어 있다는 거 아실 겁니다. 위탁 생산은 이제 중요한 것이 경쟁력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이 가격 단가가 좀 낮아야 됩니다. 그래서 광주 글로벌 모터스의 특징이 뭐냐면 20년 만에 국내에다 짓는 자동차 공장이지만 연봉이 보통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울산 같은 데는 거의 1억에 가깝죠, 평균 연봉이. 근데 이 광주 글로벌 모터스는 3천만 원 후반대의 연봉입니다, 평균 연봉이. 그리고 부족한 연봉에 대한 부분들을 인센티브를 광주나 그 지역의 교육기관에 대한 인센티브, 또 의료 지원이라든지 이런 여러가지, 또 주택이라든지 이런 인센티브를 통해서 좀 더 보완을 해줘서 4천만 원 중후반대의 실질적인 소득이 되게끔 만들어준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이 기존의 자동차 제작사 연봉의 과반이다 보니까 경쟁력이 많이 올라가고 있다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 공장은요, 미래의 차를 대비하기 위해서 전기차라든지 생산 라인을 모듈별로 바꿀 수 있게끔 준비를 했다는 것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최초의 경영 SUV를 출고를 하면서 SUV의 인기를 좀 힘입어서 좀 더 다양한 모델을 또 소비자층을 확보를 하겠다는 것이 최초의 경영 SUV인데, 이 캐스퍼가 나오면서 또 이 모델의 선정이 성공을 했다는 거고, 또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판매만 진행한 부분들, 또 이 국가의 흥행을 끌어들여서 대통령도 이 차를 구입할 정도로 상당히 인기를 끌었다는 거, 그런 부분들은 상당히 첫 단추를 잘 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GGM에 대한 부분들은 지금 현 시점에서는 굉장히 잘 나가고 있다. 또 다른 지자체에서도 벤치마킹해서 어떻게 하면 이런 자동차 위탁 생산을 할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많이 하는 사례가 됐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요, 미래입니다. 앞으로 어떻게 GGM이 살아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은 더 많아졌다고 볼 수가 있어요. 몇 가지 나열을 하면은요, 가장 중요한 것이 이 공장에서 차를 생산을 하면서 내수만 일단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수출 물량은 안 된다는 거죠. 뭐 아시겠지만 국내의 자동차 이 신차 시장이 170만 대 정도뿐이 되질 않습니다. 이 중에서 경차의 시장은 10만 대가 채 안 돼요. 재작년이니까 경차의 시장이 줄어들면서 9만 대까지 떨어졌다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소식을 통해서 아실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물론 이게 경영 SUV라는 새로운 모델이 추가가 되면서 경차의 시장이 더 넓어진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만은, 이 좁은 시장을 대상으로만 해서 GGM에서 나오는 차가 판매가 된다는 것은 경쟁력 측면에서 장기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회의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결국은 동남아 등 해외 시장을 수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재협약을 통해서 해외 수출까지 할 수 있는 협약을 만들어야 되는 게 첫 번째 조건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 전기차로의 전환 시점이 머지 않았다는 겁니다.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의 자체의 수명이 20년에서 15년 정도로 줄어들고 있고, 그만큼 전기차의 득세가 워낙 커지면서 기하급수로 증가를 하고 있어서 디젤차는 이미 단종 수순을 밟고 있고요. 가솔린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하이브리드 차가 그나마 지금 어느 정도 흐름에 타고 있는데 전기차 쪽으로 전환을 시켜줘야 됩니다. 근데 아시겠지만 캐스퍼가 경영 SUV이기 때문에 엔진과 변속기를 빼고 이 자리에다가 배터리를 넣어야 되는 이런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근데 바닥의 공간이 워낙 좁다 보니까 리튬이온 배터리를 넣는다 하더라도 최대한 집어넣더라도 200km 정도 간 넘을까 정도뿐이 되지가 않아요. 주행거리가 이렇게 짧은 상태에서는 경쟁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미 전기차는 보편적으로 한번 충전시켜서 갈 수 있는 1충전 거리가 기본적으로 400km에 다 가까워지고 있는 것이 최근에 하나의 흐름인 상태에서 캐스퍼의 전기차가 나온다 하더라도 200km라는 것은 너무 적다는 거죠. 이런 모델 중에 하나가 BMW 미니가 있죠. 미니 전기차가 최근에 출시가 됐는데요, 주행거리가 200km를 간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단거리용, 장거리용은 뛰지도 못하고 단거리용으로 끌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다는 거죠. 특히 겨울철에는 배터리 기능이 20% 떨어지고, 특히 이 히터까지 키되면 10% 더 떨어져 30% 정도 주행거리가 더 짧아집니다. 굉장히 심각한 장애라고 볼 수가 있죠. 이 BMW 미니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매니아들이 있다 보니까 매니아들 중심으로 해서 이 전기 미니차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거, 그러나 캐스퍼는 그러한 매니아도 있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이거를 캐스퍼 전기차로 바꿨을 때의 어떤 이런 부분의 문제점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것들, 이것을 상당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세 번째로는요, 노사 안정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미 이 GGM이 출범을 하면서도 이 노조가 상당히 좀 반발한 노조들이 있어서 상당히 그 부분에 대한 합의를 보는데 출범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온라인 판매를 하면서도 반발이 굉장히 심했고요. 지금 상태에서도 아직은 잠재되어 있지만 언제든지 수면 위로 올라올 수 있다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해외의 어떤 협약에 대한 제외 조건도 굉장히 좀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상태이기 때문에 노사 안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전기차 전환에 있어서 국내의 자동차 산업의 발전에 있어서 내부적인 가장 핵심적인 해결 과제가 노사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GGM이 노사에 문제가 생긴다면 미래의 불확실성, 무너지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안정화가 굉장히 중요하겠죠. 또 GGM이 만들어질 때의 산학 연관의 노력, 특히 광주시 공무원들, 지자체의 노력이 더 가일층 필요한 시점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미래의 GGM에 대한 설계가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고요. 또 위탁 생산의 조건을 많이 만들어서 현대차뿐만이 아니라 기아차 등등 다른 위탁 생산까지도 위임을 받아서 특히 내연기관차가 아니라 미래차, 전기차나 수전기차까지 생산할 수 있는 이런 기반을 만들어주는 조건이 굉장히 중요함을 강조할 수가 있습니다. 온라인 판매는 기본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미 노출되어 있는 문제점을 최소화하고 이 장래에 대한 가능성, 또 해결 과제를 머리를 맞대고 분명히 해결하지 않는다면 GGM의 미래가 불확실성이 높아집니다. 지금 현재 잘 나가고 있고요. 또 앞으로 기대가 된다고 볼 수가 있지만 앞으로 들어오는 먹구름이 상당히 크고 또 높다고 볼 수가 있고요. 어둡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해결 방법을 GGM이 마련하는 것, 특히 광주시의 어느 때보다의 노력이 가장 중요한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GGM의 발전 기대를 하고요. 또 미래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